다음은 TWT죠. 이번 주에 처음으로 2.5% 정도 손실이 났던 TWT입니다. 이 코인은 제가 계속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코인이에요. 날봉을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안 보고 이 장기 이평선 3개가 몰려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장기 이평선 3개가 몰려 있는 구간은 2개가 몰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내보내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로 커브가 있거든요. 커브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평선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트인데요. 장기 이평선 라인 3개를 상방으로 돌파할 때, 하방으로 돌파할 때도 똑같습니다. 상방으로 돌파할 때 이렇게 58%, 이 고점 라인까지 58%의 상방을 쏴줬고, 여기서 지지하다가 다시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줄 때 최종 거의 100% 정도의 수익이 났죠. 96% 정도의 상방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기 이평선이 몰려있는 구간을 상방으로 뚫어줄 때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그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간 뒤에 다시 지지를 하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단기봉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아마 이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장기 이평을 뚫어주는 걸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1차 TP에 닿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승 뒤에 다시 하락을 할 때 이 시점에서 2.5% 정도의 짧은 손실을 확정을 짓고 스로를 냈습니다. 이거를 스로를 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장기 이평선 라인이 그 위에 있는 게 확연히 보였는데 맞자마자 강하게 떨어졌어요. 다시 날봉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맞자마자 팡 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맞자마자 강하게 뺐죠. 그러면서 14일 이 추세를 유지해주는 EMA 14일 선을 2번 만에 30분 만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이탈을 하죠. 근데 이 빼는 힘이 너무 강했어요. 이 강한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는 14일 선을 30분 만에 빼버린다는 것은 추세가 고점 라인에서 전환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처 근사치까지 가져가지 않고 빠르게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어차피 2.5%는 1차 진입에서 이렇게 자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포지션을 볼 때 1차 TP만 도달을 하더라도 2.5%보다는 더 많이 먹죠. 이래서 짧게 손절을 하고 먹을 때는 길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내려간다 해도 중기 이평선 맞고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확률이지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한 코인을
손실을 보고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라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길게 가져가서 100%, 200%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TP를 들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이 날 때는 절대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 제일 이제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내려가면은 물을 태우죠. 그리고 평단이 같이 내려갑니다. 물을 태워서 평단이 내려간다는 거는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이 그만큼 더 투입이 되었다는 거죠. 비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많아진 비중이 아래로 가면은 또 물을 태우죠.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비중이 태워졌다는 거고, 그렇게 무겁게 내 비중을 싣고 수익률이 하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물을 태우지 않고 1차 라인에서 2.5% 손실을 봐요. 그러면은 다음에 들어가서 2.5%만 먹으면 끝납니다. 근데 먹을 때는 솔직히 3차, 2차 라인까지 먹으면은 금방금방 손실이 맨징이 되고 또 수익으로 전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근처랑 근사치까지 하고 스로 라인을 잡아두지만 여기까지 가져가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1차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고 있을 때 잘라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매에 있어서 자를 땐 확실히 잘라내고 아쉽지만 또 새로운 걸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TWT도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잘 잘랐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른 구간을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이 점차 낮아지면서 저점은 지키고 있죠. 이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이 저점이 이제 한번 뚫리게 되면은 와르르 하고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다 기다렸다가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기다리게 되면은 우리가 손실 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된 그 숫자를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은 그 더 커진 손실 금액의 숫자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멘탈적으로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관심 종목이 나와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미 비중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짧게 자르고 또 새로운 걸로 먹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TWT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봤던 리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를 날봉으로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코인 중 하나죠. 우선 상장한 지가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달도 안 된 이 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했죠. 이렇게 저점에서 스타트를 해보면 고점까지 약 623%의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 623%라는 수익이 날 때까지 12월 31일부터 상승이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약 18일 동안 623%가 오른 거예요. 이런 급등 코인을 보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시기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 꽂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 꽂고 또 올라가죠.
그렇다는 건 이런 구간들에서 쌓여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쌓여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 하나가 35%, 17%, 이런 거 24% 이러죠. 얘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상장을 했는데 이 구간들에서 횡보를 했죠. 여기 위에 이 라인 위로는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고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이 매도를 하지 않죠. 왜냐?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계속 쭉쭉쭉쭉 매수만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라인들에서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기준이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쭉쭉 오르고 쭉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구간도 없고 팔아야 되는 구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신규 코인들은 새로운 가격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도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가 있죠. 이런 차트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숏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달에 숏을 하나를 보거나 두 달에 하나를 봅니다. 12월 달에는 피핀 숏을 봤고요. 1월에는 리버 숏을 봤죠. 제가 숏을 볼 때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런 고점 라인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줍니다. 쭉 올라갔죠. 추세를 만들어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죠. 진입은 여기서 했는데 이탈은 여기에서 먼저 했어요. 근데 이런 급등 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날봉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윗 추세 라인에서 숏에 진입한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데서 현물을 사서 동시에 선물을 사면서 가격대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로 쭉 쏴서 이 구간에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선물은 숏으로 리버스를 잡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물은 여기서 팔고 선물은 갖고 있던 롱을 리버스로 숏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왜 펀비가 생기는지 다들 아시죠? 펀비가 생기는 이유는 롱과 숏 중에 어느 한 포지션에 그 많은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그 반대 포지션에 일정의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숏을 많이 잡는다고 롱과 숏의 물량이 개인이 한쪽으로 잡은 물량으로 쭉 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대 캔들을 만드는 것도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장대 캔들과 이 거래량을 개미들이 만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펀비도 똑같아요. 펀딩비가 개미들이 여기서 숏을 많이 쳤다고 개미들이 많이 친 그 포지션이 그만큼 롱에서 숏으로 막 10대 9 이 정도의 비율로 물량이 옮겨지면서 펀비가 발생을 하진 않죠.
여기서 롱과 현물 매수한 세력이 쭉 가져갑니다. 쭉 가져가서 이런 라인들 있죠. 이런 라인들과 이런 라인들에서 털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점 라인에서는 현물을 모두 판매를 하고 갖고 있던 롱을 리버스로 숏으로 바꿔버립니다. 세력이 갖고 있던 항상 이 코인들은 이 코인을 움직이는 고래 세력이 따로 있어요. 그 운전수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 운전수가 이런 라인들에서 갖고 있던 롱을 숏으로 리버스를 하면서 펀딩 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죠. 그런 물량을 갖고 있던 고래가 숏으로 리버스를 하게 되면서 한 번에 갑자기 숏으로 많은 펀딩 피가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다 죽이고 다시 롱으로 갑니다. 보통은 이런 움직임이 한 번 나와요. 근데 이렇게 2번 나왔다는 거는 꽤나 쉽게 돈을 벌어주지 않는 세력이죠. 제가 이 모습을 피핀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롱이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장대 양봉을 모두 다 빼버리는 숏이 나오면은 1차예요. 1차로 이제 숏을 잡아도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오면은 이렇게 대시간봉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 상승 추세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탈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고점을 만들었던 차트예요. 한 번에 30%를 올렸다가 27%를 다 빼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내리는 척 하는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여기에서 들어갔냐면 제가 진입은 여기서 했었죠. 이 캔들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은 추세를 이탈을 했다고 해도 한 번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흔들면서 숏을 진입한 개미를 또 털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숏에 진입한 고래가 먹을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어버리면서 이 한 번 슉 올랐던 게 어제 20% 정도가 올랐어요. 2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옆으로 비비면서 여기를 한 번 더 강하게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때 진입을 했는데 한 번도 진입 평단가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20%를 또 뺐습니다. 그러면서 3차 TP까지 터치를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또 올리고 있죠.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피핀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피핀이 제가 그려놨던 작도를 없앴네요. 일단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핀을 날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얘도 똑같아요. 피핀은 리버보다 더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리버가 한 6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근데 PP는 30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그러면은 이후에 또 여기서 한번 싹 털죠. 근데 아쉽게 음봉으로 전환하지는 못했어요. 음봉 전환은 안 됐지만 이런 고점 라인에서 숏을 한번 다 죽이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을 했죠.
여기에서 하락을 잡는 것도 좋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 번씩 털어버려요. 숏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봉에서 만들어진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오죠. 이때도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추세 라인에서는 깨는 걸 복마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쭉 빼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여기에서 하락으로 약 25% 정도의 스윙 숏을 먹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 다시 올라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맞고 또 떨어지죠. 이 모습을 기억을 한 뒤에 리버를 다시 볼게요. 리버의 4시간을 다시 봅니다.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 여기서 털고 내렸다가 오른 거 PP랑 똑같죠. 이제 여길 맞고 죽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쏘고 죽느냐, 이 두 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음봉으로 전환을 해서 복마감이 음봉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 21.635 라인 있죠. 이 장대 양봉의 절반값 라인, 그리고 이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21.635 라인을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번 더 도전하면은 크게 죽을 확률이 꽤 커 보이는 차트입니다. 아니면 여기를 다시 상방으로 돌파한 뒤에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이고 하락해서 죽는다면 그때는 이런 이 윗라인에서 이 상승 추세를 하방으로 돌파할 때 이쯤에서 재도전 해봐도 되겠죠. 올라간다면 이 추세를 다시 하방으로 눌릴 때, 내려간다면 21.635 이전 고점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할 때, 이런 시점들에서 숏을 보면은 되게 효율이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숏은 절대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단기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에서는 절대 고점 라인이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추세의 끝부분에서 강하게 쏘고 죽는 모습 있죠. 강하게 쏘고 죽는 모습. 피핀도 다시 볼게요. 피핀도 4시간 봉으로 확인하면 강하게 쏘고 죽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쭉 하락을 하죠. 여기도 추세를 하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긴 내려갔지만 꼬리가 말아 올렸죠.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추세 아래에서 마감을 하니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숏을 볼 때는 이런 강하게 쏘고 죽는 모습, 근데 이게 추세의 끝부분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상승을 쭉 하다가 이런 추세의 끝부분에서 여기서 탄 숏을 탄 포지션들도 다 죽이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탄 숏들도 다 죽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추세 라인을 긋고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두 개의 라인에서 숏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리버는 우리가 강하게 쏘고 보유 중인 숏을 다 죽이는 이 움직임이 나왔죠. 고점 라인에서 30%를 한 번에 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포지션이 다 죽고 여기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휩소가 또 나왔죠. 그 휩소까지 다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내려가는 이 시점에 숏을 타서 한 번도 우리 진입 라인에 닿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추세 이탈과 고점 라인에서 보유 중인 숏을 다 죽이는 이런 움직임.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에바코인이 있었죠. 에바의 경우에도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이거를 4시간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의 이런 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숏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펀딩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펀딩비를 내는 것보다 내가 단기간에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타점이 보인다면 도전하는 게 좋고요. 아무 라인에서나 진입을 해서 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거는 펀딩비가 어마어마하게 깎이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에바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달성을 했죠.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나왔어요. 고점 라인에서 진입한 숏들을 다 죽이는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좀 착한 애들이죠. 그리고 착함과 동시에 타점을 잘 주지 않는 친구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탄 숏도 다 죽이는 파멸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뒤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가 하나가 14%고요. 이 왼쪽이 7%예요. 이거 2개 캔들만 해도 20%가 넘는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만들어준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꼭 한번 이 휩소가 나와주죠. 22%의 휩소가 나와줍니다. 근데 다시 추세를 막고 하락을 영원히 이어가죠. 이런 신규 코인들은 어디서 받아줄 만한 쌓여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추세가 이어지면은 보통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하락이 영원히 이어지죠. 받아줄 만한 매물대도 없고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시간도 없고 하락을 하면서 쭉 횡보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하락한 다음에 휩소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할게요. 하락한 다음에 휩소. 그리고 피핀을 볼게요. 우리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 AI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네요. 피핀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하락한 다음에 이 휩소가 나와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탈하는 모습에서 대부분 3차 TP까지 설정을 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길게 가져가기에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움직임이 별로 작아 보였죠. 근데 77%나 상승을 한 겁니다. 77%의 휩소가 나오고 다시 이 상승 추세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쭉 내려가죠. 리버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를 이탈할 때 3차 TP까지 약 20%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휩소가 나왔습니다. 에바, 피핀, 리버
이거 세 가지 다 똑같은 모습이죠. 하락한 뒤에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건들고 하락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런 모습이 분명 또 나와줍니다. 고점에서 들어간 숏을 다 죽이는 파멸점인 롱이 나와요. 이 롱이 출현한 뒤에 그 다음 봉에서 하락을 이어가죠. 그렇게 하락이 나온 뒤에 숏을 재진입하는 것, 아니면 상승 중에 고점을 처음으로 달성하고 하락이 나왔던 이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21.635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 추격으로 숏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라인을 생각하고 있어서 리버는 리스트업을 해놓고 한 번 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때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STX, 젠, IP, 칠리즈, 모카, 산토스, TWT, 리버를 봤네요. 이 중에서 TWT만 2.5%의 손실, 확정 손실을 냈고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됐죠. 이번 주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귀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